네, 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 연구센터의 최한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하수의 생성과 그 이동 그리고 발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적힌 한자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상선약수,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아니한다. 이런 것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뜻할 때는 물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의 물이라고 했을 때 아주 많은 분들이 하천수 혹은 호수를 말씀하시죠. 실은 우물터, 약수터 이런 아름다운 자연의 물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지하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중요하고 하천수와 혹은 호수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지하수가 왜 중요한 걸까요? 지구상의 전체에 차지하는 물 가운데 해수는 96.5%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해수를 바로 섭취할 수는 없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에 담수는 오직 2.5%밖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 가운데 담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무엇일까요? 남극과 북극의 빙하죠. 하지만 이것은 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처리와 운송에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경제적 이유로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좋지 않은 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담수에서 빙하 다음으로 많은 물이 바로 맞습니다.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지표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하천수, 호수 이런 지표수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지표수가 1.3%밖에 안 되는데 지하수는 30%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것이 땅을 파서 쓸 수 있는 물, 두 번째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이 있어요. 하천에서 쉽게 취수할 수 있는 자연수가 있다면 지표수를 먼저 쓰지 굳이 땅을 파서 지하수를 쓰진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위치적으로, 시기적으로 지하수를 꼭 개발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시면 3, 4월, 이것은 강수량의 누적 강수인데요. 3, 4월에 비가 적게 내리는데 모내기 혹은 밭가리 등등등 우리 농번기와 그 건조 기후가 겹칠 때 그때는 정말 지하수를 개발을 해야겠죠. 혹은 고산지대 혹은 굉장한 시골 같은 데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지하수가 토양과 암석과 여러 가지 그 안반 매질 사이를 통과를 해서 흐르기 때문에 지하수는 굉장히 깨끗한 물이고 그래서 지표수처럼 따로 고도의 정수 처리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취수를 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계순환을 본다면은 지하수는 어떻게 함양이 될까요? 바로 얼음이 녹고 강수에 의해서 함양이 됩니다. 그렇게 함양된 지하수는 흘러서 하천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양된 지하수가 이동되는 통로를 대수층이라고 하는데요. 천부에 비포하대 퇴적 대수층이 있고 신부에 안반 대수층이 있어요. 퇴적 대수층은 그 안반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매질 사이를 물이 이렇게 흘러서 공극 사이를 흘러다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공극이 이렇게 차게 되고 또 비가 없어지면 내려가게 돼서 강수랑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안반 대수층은 단층과 전리 사이로 들어온 강수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깊이 있어서 오염도 덜하고 그리고 오랜 안반이랑 오랫동안 반응을 하기 때문에 미네랄 워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먹는 샘물로 많이 개발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반 대수층만 개발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바로 먹을 수 있고 편한데 왜 안반 대수층을 먹지 않나요? 그 이유는 너무 깊이 있어서 개발이 어렵고 또 일단
오염물질이 들어가고 나면은 이게 오염이 확산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안반 대수층은 개발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대수층은 첨부 대수층입니다. 그렇다면 이 첨부 대수층은 하천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파도 한번 또 해주셔야죠. 예. 여기 사진을 보면 뭐 금방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천, 탄동천입니다. 우리 근처에 항상 흐르고 있는 탄동천이죠. 그리고 래프팅의 명소 금강입니다. 지표수는 끊임없이 파도를 지표수는 항상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지표수가 만약에 비가 내려서 흐르는 것이라면은 항상 건조한 12월, 1, 2, 3, 4월 이럴 때는 왜 지표수가 마르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첨부 지하수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지하수가 하천의 유량을 책임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하천의 수위도 감소하고 지하수의 수위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저유출 감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천 수위가 내려가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을 이득하천이라고 하는데요. 지하 수위가 지표 수위보다 높기 때문에 하천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득하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득하천에는 지하수와 지표수가 혼합이 되는 구간이 생기는데요. 이 혼합대에서는 지하수와 지표수의 수온 차이도 있고 영양물질이 활발하게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혼합대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득하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손실하천이겠죠? 예. 손실하천은 이것 역시도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수통골, 유성의 수통골입니다. 수통골은 굉장히 전형적으로 손실하천을 보여주는데요. 강수 전에 이렇게 바짝 말랐다가 비가 오고 나니까 여기 물이 흘러요. 근데 물이 너무 맑아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강수 후에는 이렇게 비가 와서 2분 남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실하천의 형태는 하천 수위가 지하 수면보다 높아서 하천에서 지하수로 물이 빠져나가는 수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은 지하 수면과 하천 바닥이 아예 분리가 된 손실하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상지나 높은 산맥에서 많이 발견되고요. 유량이 적은 기간 동안 홍수가 나면은 이득하천도 일시적으로 물이 사라지는 손실하천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수는 함양 지역이 있고 유출 지역이 있는데요. 이 자유면 대수층에서는 주로 지형을 따라서 함양과 유출 지역이 구분됩니다. 함양 지역에서는 물이 충전되고 유출해서 나오는데 조그만한 분지에서는 국지 유동계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그보다 지하수가 모여지는 분지가 커지면은 중간 유동계, 그리고 가장 큰 개념의 광역 유동계가 있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아까 2분 남지 않았었나요? 예. 그래서 이 지하수가 얼마나 빠르게 신부 대수층이라면 얼마나 오랫동안 움직였는지에 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추적자를 사용하여서 지하수의 연령을 추적을 했습니다. 지하수가 평균적으로 흐르는 게 1시간에 2cm예요. 그러면 하루에 50cm, 이틀에 1m도 이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부를 지나온 지하수는 엄청나게 오래된 둘리가 먹던 둘리수겠죠. 예. 그래서 지하수는 그 깊이에 따라서 연대도 다르고 또 하천에 있으면 이렇게 믹싱이 된 물들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의 연대 추정이라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요즘은 지하수가 얼마나 체류를 하고 있었나라는 말들을 더욱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수가 지금 그림처럼 온전히 단 하나의 층만을 지난다면은 그 지하수의 연대를 추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물과도 섞이고 펌핑하면서 옆에 있는 이런 물과도 섞이고 하면은 지하수의 그 체류 시간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수는 이동하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반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다양한 추적자들을 사용을 하여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지하수 연구가 수행된 것은 5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연구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하수 연구를 수행하면서 썼던 최근의 논문이고요. 저는 탄소와 수소 동위원소를 사용을 하여서 지하수의 연대를 추정을 하였는데, 탄산수는 물이 들어온 지 10년 이내에 강수라고 나왔고, 온천수들은 2000년에서 6400년이나 오래된, 이렇게 오래된 물들이 온천수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의 요약은 지하수는 수계순환에 걸린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며 신부 지하수일수록 함양부터 배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수를 전공한 저를 여러 사람들이 물박사라고 하는데요. 세간의 말로는 물박사라는 것은 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지하수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연구를 한 사람에게는 그 물박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겁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는 지질자원연구원의 물박사 최한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